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준석이 던지는 편 휴지 조각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생도발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 후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선거를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한 행태,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보수 진영의 비겁하고 또 무임승차만 노리는 그런 웰빙 행태를 저는 비판하고, 지금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찌라시 전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학식 먹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공학대학교가 가장 많은 참여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학생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선거 마지막 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자발적인 이벤트로 참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정치인들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일정 외에도 본인들 소환하는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고민, 특히 이런 아주 좋은 공학계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유권자분들 정말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모두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그래도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 네. 지금 오저스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오저스 관련해서 후보님이 계속 요새에서도 말한 아이코리아와 네. 될것 같은데. 짐 로저스 회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지 선언을 공표했던 것은 당연히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매우 이재명 후보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정치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외교나 이런 현장에서 보면은 중간에서 본인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브로커들이나 이런 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일하시는 브로커분들은 매우 일의 정확성이 낮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통상, 투자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은 하루빨리 반성하고 뭐 선거가 끝나고 이걸 해명하겠다느니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 네. 또 학식 먹자 근래에 안 하다가 마지막 날이 오늘 찾았는데 날짜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유세 현장에서 우리 한국공학대학교의 학생 중 한 분이 저에게 한국공학대학교에 참가 신청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월요일에 가겠습니다라고 답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상 이준석 후보한테 좀 사퇴를 하라고 한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국민의힘이 오합지졸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당의 메신저 또한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준석이 던지는 편 휴지 조각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생도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주류인 당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뭐 연대니 단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부로 저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 결국 계엄과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가 총출동해서 지원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보수는 이번 선거에서 계엄과 부정선거와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삼위일체로 이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태극기 부대에서도 자유로운,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 후보님께서는 지금껏 동탄 모델로 승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밀한 분석에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 범본부 진영에 대한 먹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엄, 부정선거, 태극기 부대 3위일체를 보수 진영에 더 씌우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항상 승리를 위해서 오늘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골든 크로스니 이런 전혀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권자에게 단순히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에게 가는 표를 조금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느니 이런 전혀 진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매우 실망했고 저는 그것을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 중에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면을 지적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다 했지 김문수 후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준석이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피투성이가 될 때 혼자 고고한 척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자세로 선거를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한 행태,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어떤 보수 진영의 비겁하고 그리고 또 무임승차만 노리는 그런 웰빙 행태를 저는 비판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보수 진영의 초승달이 차오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유권자께 드렸습니다. 예. 선거 초반에도 많이 신경 쓰셨는데 오늘도 지금 대구 이렇게 끝나고 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왜 대구로 하시나요? 저는 사실 동탄 유권자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다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 주말에 그래서 동탄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오실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정말 구태 3위일체의 보수를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보수로 바꿔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6월 3일이 바로 제가 대구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 공간에서 탄핵의 강을 넘고 새로운 보수를 세워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대구 시민들께 많은 공감을 받았던 날입니다. 만 4년이 지나서 공교롭게도 날짜가 비슷한데 저는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시민들께서 선명하게 계엄과 그리고 탄핵과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는 보수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로 가야 결국 보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직원이 아니라 또 휴대폰인데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만 찌라시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그런 찌라시나 아니면은 밭글에 대해 가지고 언론인분들께서도 면역이 생기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몇 시에 이준석을 만나기로 했다, 이준석 일정이 비어있다 이런 것들 밖글로 돌리면서 끝까지 그런 분위기를 기사로 쓰시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애처로운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저와 같이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성범 의원님 정도와 간헐적으로 제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소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인사와는 어떤 소통도 하고 있지 않고 신성범 의원님께도 꾸준히 저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법치주의가 사라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꿔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재판 절차나 이런 것에도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피한다든지 기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본인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는 독재자가 아닌 무엇으로 불러야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찌라시에 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 흡수 아니면은 뭐 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선거 후에 좀 대응이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지.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보통 하다못해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뭘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찌라시를 유포하거나 아니면은 하는 경우에는 뭐 금지된 행동이긴 하지만은 내부 조사 결과라도 여기저기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지금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찌라시 전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도 내부적인 어떤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미래에 투자하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를 저 이준석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거 기간에 학생목자 여러 번 진행하셨는데 꾸준히 해오셨는데 소감은 좀 어떠세요? 학교별로 너무 학생들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바라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고민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온 한국공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대학교이고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취업률이 가장 좋은 대학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잘 들어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항상 정치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 그 의견을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성범 의원 제외하고 물밑에서 단일화 제안이 온 적은 없는 건가요? 신성범 의원도 물밑에서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맡은 직함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도 뭐 전화도 안 닿았다 그러면 얼마나 신성범 의원님이 그 해당 역할을 가진 분으로서 좀 난감한 상황이 놓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성범 의원님은 저랑 워낙 또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있으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신성범 의원님과는 그래도 제가 비록 완곡하면서도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계속 밝히는 선이지만은 그 정도 대화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